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상황은 사실은 뭐 이게 방송에 나갈 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교육부에서 아주 그 주요한 발표를 했어요. 뭐 발표 내용을 간단히 보면 3월 7일이었는데 교육부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를 했는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이제 전원 복귀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2026년도 모집 임원을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에 그 총장들의 자율적 의사에 존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면 의대 정원 증원했던 거는 뭐 무효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이날 발표를 교육부하고 그 국민의힘이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을 일단 지금 수업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거면은 이게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의료대란의 근본 시작은 윤석열이 2,000명 증원안을 내고 나서 전공의들이 반발을 한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사실상 저는 뭐 집단 파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고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학생들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불가능한데 전공의들과의 어떤 협상이 가능한 이제 과거에 2,000명 증원안 혹은 뭐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이제 이 소위 따옴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한 협상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본인들이 이 어떤 의료대란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좀 면피용 성격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해서 복지부 장관의 멘트나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날 복지부 장관이 뭐 교육부랑 협의를 했고 교육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는 우린 동의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뭐 이런 압축적인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내년도에 입학 정원은 없던 걸로 하고 그다음에 추계위원회 넘기겠다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 전공의들하고의 협상이나 아니면은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어떤 안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사실 책임 있는 자세로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없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복지부 장관이나 복지부 차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의료대란의 원흉 중에 하나로 불리는 박민수 차관이 아직 강경하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안에 이제 관료들 사이에서도 이 증언안과 관련돼서 이제 이견이 있어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000명 증언안 자체는 복지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용산에서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건데 대통령이 지금 아직 탄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관료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근거로 나온 게 그 3월 7일 날 이제 좀 우연찮게도 오후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고 그 다음 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풀려나고 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증언안이나 이런 데서 후퇴할 생각 없다라고 한번 또 밝힌 바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후자. 어차피 복지부나 교육부나 다 힘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왜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한다고 3월 7일에 발표를 했을까라는 점은 이제 좀 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그 의협 선거가 됐고 그 거기에 아마 그 전공의협의회에서 많이 이제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의협이나 지금 뭐 의대생들이야 반발을 할 것이고 의협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의협 회장께서 나와가지고 뭐 복지부는 아니 국회에서 한 토론회나 이런 데서 한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정부랑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회 토론회에 사실상 이제 이 집단행동의 지도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제 유명한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언론 인터뷰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구체화가 돼 있더라고요. 박단 이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바는 대단히 이제 분명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쪽이 없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관료들 혹은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실에 입장이 안 나오는 거죠. 아 지금 오히려 이제 정부 파트너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언론이나 이번에 국회 토론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뭐 들어줄 만한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뭐 전공의 뭐 처우 개선이나 노동 시간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증언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간 이제 이렇게 질질 끌어오면서 아무도 이거를 해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질질 끌고 오면서 이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문제도 아니고 2,0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막 배치하고 강행하다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3,000명이 지금 덜 나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의사가. 그리고 1,500명을 올해 더 선발을 했지만 그러면 이제 3,000명이 덜 나오고 1,500명을 더 뽑았지만 실제 1,500명이 부족해지는 예상 이제 그 저희 추계보다 1,500명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전문의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3,000명이라도 나왔을 텐데 3,000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총체적으로 10년간은 의사가 더 부족해진 거죠. 의사가 부족한데 더 부족해진 거지. 그런데 이걸 만약에 1년 더 간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인력을 뭔가 충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그냥 총선용으로 질렀던 이거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어쨌든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싶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의사협회 입장이나 전공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뭐 군대 가고 그러지만 그리고 전공의들이 다 뭐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뭐 암울해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피안성 정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당히 인기 진료과에 있는 전공의들은 지금 연차별로 사실 다 그대로 돌아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죠.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러니까 결국 대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해결돼서 가고 싶은데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내놨으니까 나머지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되면 들어가면 되는데 협상 대상이 없는 겁니다. 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탄핵 상황이고 뭐 대통령이 지금 풀려나긴 했지만 뭐 이게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한은 뭐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지금 공석인 거는 이쪽에서도 뭐 정치적으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좀 구체적인 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의대생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적들의 적은 우리 편이라고 이걸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후에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를 국민들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 일반 국민들은 뭐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의 수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죠. 그럼 뭐 저도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은 뭐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거나 여기 저희가 이런 수련 도제식 수련 과정을 이제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윗연차가 아랫연차를 가리키고 뭐 딱 위계적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위에 선배들이 결정을 하면 아래 후배들이 그거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선배들도 아래 후배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단체 행동을 주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가 2025학번은 의대 증원의 수혜를 받았는데 수업 거부하는 게 명분이 없다.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학생들이 이제 3,000명일 때 들어온 학생들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저항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인데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증언안의 숫자도 숫자이지만 뭔가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논리적 계산에 따른 추계가 돼서 나온 안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2,000명이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 데서 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해서 이거는 그 저항을 부추기려고 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진압할지도 이제 사실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대책도 없는 자들이 지금 이 벌인 심각한 사태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쟤네 계속 수업 안 듣네. 쟤네 진짜 부당해. 이거는 뭐 저는 공감은 해요. 지금 이해를 못 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현실은 지금 2026학년도는 이제 3,058명 과거 인원으로 돌린다는 게 지금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계위원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늘리면 늘리고 말면 말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 현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과거로 회복되는 걸 아마 더 원하실 거라고 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이견은 있겠죠. 당연히 증언안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이제 지금 학령기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또 있죠. 이게 작년에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거의 2조 이상 지금 팽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하나로. 이런 이제 부분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죠. 국민들 사이에. 그래요. 뭐 흥미롭지만 뭐 수혜를 입어서 지금 2억 번으로 들어온 의대생은 뭐 명분이 없잖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한간 소리인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인 걸 조금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6년제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이해가 돼서 그렇지만 지금 작년 1학년들은 수업을 안 받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러면 1학년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다시 1학년 수업을 들어야 되는 복귀한다고 치면 2호 학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2배의 인원수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학은 교육을 지금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지나가면 더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지 못한 학년들이 쌓이게 되는 아닌데 이미 지금 3월 중순이고 수업은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한다는 걸까요? 조금 뭐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가 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를 진료할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교육 문제는 지금 어떻게 뭐 대안이라도 좀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아니 뭐 대안은 저는 뭐 만들면 최대한 꾸역꾸역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000명 정도 되는 전문의랑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간은 이게 스텝이 다 꼬이잖아요. 지금 올해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해도 그러니까 10년간은 어쨌든 뭐 어디서든 문제가 계속 터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과에서 지금 뭐 다 같이 교육한다 그러면 7,500명이고 이거를 교실을 분리하고 압축적으로 해서 이제 뭐 압축적으로 해서 1년을 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늦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 학번들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배려가 6개월 정도를 압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3 학번과 25 학번 사이에서 딱 이제 졸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압축해 주면은 2, 3학번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 말이 안 돼. 그럼 위로 또 이게 6,000명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래로 내리면 7,500이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현재로는. 왜냐면 그게 이제 가장 문제를 지금 그나마 지금 벌어진 문제를 현실에서는 이제 수렴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0년 동안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건 그럼 그렇게 압축을 했을 때 여름에 만약에 이사 학번이
먼저 졸업을 해요. 3,000명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수련을 하죠?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한국같이 그럼 전문의 중심 이 의료 공급 시스템을 그럼 이미 그 사이에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럼 3,000명이 인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문의 수련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만 모든 전문 과목에 대해서 또 특례를 적용해서 뭐 이제 그 진료 과목별로 이제 뭐 대학병원마다 이제 전체 총 티오가 정해져 있잖아요. 표를 늘려. 그거를 이제 폭발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가을턴 인턴도 뽑아야 되고 가을턴 그것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 세대만 병원에 갑자기 인턴 전공의가 막 바글바글 거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유 인력을 또 병원이 어떻게 월급 주고 돌리는 게 이게 왜냐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 시스템을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미 총체적으로 아주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조차도 첫 번째 전제는 올해는 돌아간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는 돌아간다는 전제가 없다면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10년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이제 한국이 의료 공급에 이제 엄청난 이상한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인턴이랑 레지던트들의 TO를 늘려서 수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전부 시장으로 진출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업자율권을 놔둔다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또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어요. 지금 이 정도의 그 의사 집단 행동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뭐 사실 저는 거의 뭐 한국에서 이제 의사 증원이나 뭐 이런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사들의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거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수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개혁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나가서 개원한다? 아니면 다 나가서 그 피부 성형외과에 이제 부원장한다? 이것도 어떻게 한국 사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뭐 이거는 뭐 거의 개판된 거죠. 네. 예. 뭐 사실은 그래서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행정부를 맡던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그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조율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 뭐 의료계에 손을 댄다는 게 옛날에 의약분업 때문에 좀 겪어봤었지만 아주 그냥 굉장히 거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게다가 뭐 이번 탄핵에 있어서도 이제 거론되기까지 포고령에까지 들어갔던 사안이라서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심플하게 한번 어쨌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간단한 걸 좀 얻어갈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뭐 의료 개혁에 적극적인 가능성이 열려진 채로 정부가 전환이 되었고 다 협조적이다.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협조적이고 누군가의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면 뭐 받아들인다. 국민들이든 의료계든 그렇다면. 어떤 부분부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공의 문제, 의대 증원 문제, 그다음에 공공병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플랜을 좀 짜면 우리가 바랬던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고려했던 고민했던 공공의료 확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플랜을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하면 이게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좀 거칠게라도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뭐 의료개혁 이야기를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고 했던 거는 이거는 뭐 전공의 박단 위원장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지역에 의사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뭐 그런 수익성 있는 진료과가 아니라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요 두 가지에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핀트를 맞춰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 배치가 중요하다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증원 자체에 대한 문제 이 정도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이야기 지금 꺼내고 갈 상황이 아니고 기존 정원에서 최대한 많은 수를 저는 이제 지역 정원 일본의 이제 지역 정원제나 아니면은 공공의대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양성하는 사람들의 TO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 시민사회 단체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정원 늘리기 전에 이미 체감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니까 국공립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니까 국공립대 의대 정원에 뭐 많게는 50%, 적게는 30%를
지역 이사제랑 지역 정원제로 일본처럼 선발을 하자. 일본이 2013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9천 한 200, 300명 되는 그 전체 정원 중에 한 1,600명을 그렇게 뽑고 있고요. 뭐 그게 성공했니 잘못했니 그 의사협회 정책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 제도가 폐지가 됐을 텐데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의 섬이라든가 그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지역에 의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동안 공중보건이 일부만 가지고 했던 걸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당장 그거부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거나 거기서도 좀 계속 남아가지고 뭐 지역의 뭐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병원장도 해야 되고 사실 운영도 해야 되고 의사들이 지역의 뭐 보건진료소에서 자리 잡고 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사실 사관학교조의 공공의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1972, 3년부터 자치의대를 운영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 있으니까 제발 좀 이제는 그런 정도의 것들을 먼저 하자. 괜히 이제 부차적이고 변수였던 의사 숫자 이야기로 지금 1년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를 막자라는 거고,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은 전부 원점 재검토한다. 이것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옥석을 가리자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뭐 저희 이 방송에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건데 뭐 민영보험 활성화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선별적이고 부차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윤석열표 의료개혁이거든요.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전면에는 의사증언안이라고 해서 국민적인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놨지만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걸 또 거버넌스 자체도 이거를 위반했던 사람들이 의료산업화론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다 없던 걸로 한다. 윤석열이 정부 때 했던, 지금 곧 탄핵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없던 걸로 한다. 원점 재검토를 한다. 필수의료 패키지 없던 일로 한다. 이게 전 중요하고,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저희가 이제 진료 뭐 의료 과실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 중인 거를 하더라도 그건 사안별로 하는 거지, 윤석열표 패키지는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전부 거버넌스 짜야 된다는 게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뭐 좀 길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무슨 뭐 학부모들은 의사들이 뭐 엄청나게 똑똑해야 되고 뭐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만나보는 의사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는 너무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똑똑한데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착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구조는 똑똑한 아이들을 몰아쳐서 대학에 넣고 그 아이들이 어떤 뭐 사회성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인품과는 상관없이 의사들이 되어서 여러 자본과 주변 조직이 휘둘리게 되는, 그 좋은 머리로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해요. 공공병원 가면 너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너 거기 가고 싶어? 현재 공공병원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너는 뭐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너한테 함부로 막 진료를 해도 좋아? 그 정도의 머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공의과 대학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새로운 구조를 갖는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좀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특히 이미 그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